강력한 논리로 깊이 있는 대화로 대구 경북의 다양한 시각과 주장을 펼치는 정치 토크 창과 방패입니다. 오늘은 김대식 정치평론가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대식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서재헌 대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뭐 대단한 각오로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기 대선이니까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뭐 당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변인으로서 열심히 한번 해서 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보다는 좀 텐션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잘 받아쳐보도록. 지난번에 너무 점잖으셔서 두 분 다. 지난번에는 사실 제가 방패 역할, 이번에는 창을 할 줄 알고 왔는데 네. 다시 오니까 다시 방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국민의힘부터 가보겠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지금 가장 뜨거운 화두가 아닌가 싶은데 경선 전후 온도차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긴급 의총이 열렸는데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어느 분부터 얘기를. 저부터 얘기하면요. 네. 이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김문수 둘 다라면은 그렇죠. 김문수 대통령 후보 측하고 이제 지도부 측. 예,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결정났으면 하루 정도는 통상적으로 축하도 하고 백드롭이라고 해서 현수막 뒤에 또 이제 본인이 이제 대통령 뽑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컨벤션 효과도 올리고 그런 정책적 선대위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선대위 구성 없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요구를 먼저 해버리니 그러니까 1억, 2억, 3억 해서 총 한 3억 정도 쓰셨거든요. 비용도. 그 예선, 중결선, 결선까지 올라온 선수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것이죠. 후보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올라올 때 단일화에 대해서 그 조건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덕수 대행과 어떻게 보면 2대1로 싸운 결과거든요. 네. 그러니 그 결과를 본인이 또 다 쟁취하려고 하니 둘 다 똑같이 잘못된 것이죠. 네. 네. 후보에 대한 예의가 없다라는. 네. 그 부분에 대한 뭐 이런 지적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는데요. 단 확실히 아쉬운 점은 이런 절차상에 조금 뭐 미스스텝 있었다는 거는 뭐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미디어 플로우를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것 이상으로 지금 미디어를 계속 장악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두 후보자가 동시에 조금 더 유명해지고 조금 더 이름이 많이 알려지는 효과는 거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번 대선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네. 이걸 조금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두 분이 단일화를 먼저 이뤄야 되는데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인 거죠. 그 과정이 조금 더 아름답고 더 좋으면 좋겠지만 이런 과정이든 어떤 과정이든 거쳐가지고 일단 단일화를 이루게 되면 그거 자체로서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행에는 오히려 뭐 효과를 보고 그렇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속된 이게 뭐 이런 시쳇말로 뭐 나쁜 뉴스 뭐 이렇게 살인 기사만 아니면 다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일 때는 괜찮아요. 그래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해서 대통령을 지금 박탈해서 국민들이 힘든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특히 대구는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악영향인데 그걸 미디어 노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대구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거는 사실 대구 국민을 무시한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나라가 어떻게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가장 큰 곳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본인이 잘 되려고 하면 안 되는 아니죠.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 단일화가 잘 돼야 더 나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지금 기존 지도부는 빠른 단일화를 원하지만 김 후보 측에서는 일단 주도권을 잡으려고 지금 그렇죠. 어쨌든 좀 시간 끌기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은 당구상에 후보가 당무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단일화 방식을 두고 두 후보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일단 뭐 절차상으로는 일단 김문수 후보가 저희가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어떠한 존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 후보가 이제 먼저 우선권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무 우선권도 있고 당에 대해서 당에 이게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덕수 후보가 경선에 참여했으면 더
노력했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조금 서로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는 것 같고 다행인 점은 뭐 당의 지도부라든지 당의 이런 중진 의원들이 단일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 후보가 당 지도부에 당 선대위 구성, 뭐 사무총장 교체, 당무 우선권 존중 등을 제시했잖아요. 받아들여질까요? 일단 어제 밤에 나온 뉴스로 봤을 때는 일단 3가지를 요청했고 네. 3가지를 받아들이겠다는 뭐 좀 그런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10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어떻게든 뭐 여론조사를 하려면 저희가 뭐 3일이라 적어도 3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3일을 확보하려면 진짜 하루 이틀 안에 뭐 이게 결정이 나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또 뭐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뭐 더 많은 일들이 물밑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어쨌든 단일화 방식을 놓고 두 후보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방식 자체도 논의한 건 없습니다. 네. 지금 5월 4일 날 후보 선출하고 나서 바로 단일화 하자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그 김문수 후보의 삶도 조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후보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선전도 해야 되는 것인데 본인이 질 것 같으니까 이제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자해 행위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당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국민들 특히 대구 경북 민심 자체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굉장히 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경제도 파탄나고 대한민국도 파탄냈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키는 그런 비전을 목소리를 내달라는데 오직 자기의 권력만 그 당권에 대해서만 전념하다 보니까 이게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쨌든 당에서는 룰을 어떻게 정할까요? 그건 일단 이제 그 통합추진본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여론조사 방법인 거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콘클라베식 이제 원샷 경선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2가지 중에 뭔가가 뭐 선택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론조사하는 방식이 조금 더 이제 그 호응을 이제 그 주변에 이런 동의를 얻기는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간의 제약이 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뭐 콘클라베식으로 뭐 원샷 경선이란 거 뭐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고 또 얼마나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뭐 결과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것 또한 또 뭐 어떻게 미디어의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론조사 방식 놓고도 그 실무 협상이 좀 길어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셔가지고 속전속결의 달인이 있을 때 이러고 오셔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 안 되는 이유는요. 속전속결을 또 그렇게 비유를 그렇죠. 하시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라도 뭐 50대 50, 60대 40에 따라서 결과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문구 하나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잖아요. 한덕수 대행은 무소속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나는 신인이기 때문에 신인 가사점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너희가 지금 예선 중결선 없기 때문에 결승전에 오기 때문에 감점. 30분 감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논리 자체가 형평성을 두려면 다 상당히 맞아요. 다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월드컵 축구 비교해도 영원한 우승국 브라질 있듯이 매번 예선전을 거치거든요. 네. 우승한다고 해서 결승전 바로 붙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그렇죠.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그 절차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불가능한 단일화. 그건 뭐 축구의 비유를 하셨으니까 네. 뭐 다시 축구의 비유를 들면 그건 양 팀이 서로 우리 닥치고 공격만 할 때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은 단일화라는 큰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여론조사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몇 샘플을 할 거냐, 뭐 그리고 연령대를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물을 거냐, 며칠 날 조사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양보 없이 서로가 당선되고자 하는 노력만 한다면 그건 서로 공격만 하고 계속 골만 넣다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단일화는 되지 않을 거고 그럼 단일화라는 걸 만들려면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됐든 한덕수 후보가 됐든 네. 서로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두 분 다 서로 양보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양보라는 측면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면 단일화도 충분히 좀 단기간에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 평론가는 단일화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선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마지막까지 쭉 갔을 때는 결국 국민의힘
이름으로는 한 명의 후보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한덕수 대행이 포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거를 3번 해봤는데요. 네. 굉장히 부담이에요. 금전적 부담. 대구시장 후보도 16억인데 대통령 선거는 458억이거든요. 대한민국 전역에 단일화가 안 돼서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할 경우에 그렇죠. 그냥 그 과정 하루하루가 매일이 돈입니다. 사실 조직을 위한 것도 홍보를 위한 것도. 그런데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건은 없이 단일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당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에 대해서 조직도 있고 금전적인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측에서는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계속 시간 끌기를 하면 결국에 한덕수 대행은 포기하고 될 것이다. 네. 혹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포기하겠죠. 네. 두 분의 예측 가운데 어느 분이 맞을지. 네, 2, 3주 뒤에는 결론 나겠죠. 그러네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어제 대구에 왔는데 단일화 논의에서 자기는 이제 나는 빼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단일화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한덕수 예비 후보가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승부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포기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고. 포기하고 이제 뭐 빅텐트에 나는 폴대 하나 역할 하겠다는 거죠. 주인이 아니고. 예. 그런 것을 하고 이제 더 나가서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본인이 전 당 대표였기 때문에 쫓겨났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눌러 앉혀라. 그리고 개혁의 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당하는 거. 네. 개혁의 힘. 즉 이준석 후보 대표로 단일화를 하자. 이런 논리인 것이죠. 그렇죠. 네. 저도 뭐 그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두고 승부수란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크게 저는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승부수가 있었으면 그 승부수가 본인한테 맞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 이런 팁을 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승부수가 딱히 생각을 해봐도 논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승부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렇죠. 그런 이준석은 이준석다운 행동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이게 대선 후보 말씀드렸잖아요. 450억. 근데 10% 이상을 못 넘으면 전에 굳고 이게 받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10% 이상 가야지 50%를 반환을 받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지지율이 5%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본인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또 자기의 정치적 길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 쫓기지 않는 후보가 없어요. 이게 조기 대선이니까 60일 그렇죠. 안에 다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준석 후보도 당연히 시간에 쫓기는 거고 뭐 한덕수 후보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에 쫓기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것들 봤을 때 다 조급한 마음이 조금씩 선거 캠페인에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도 지금 시간이 너무 쫓기고 있고 그렇죠. 불안합니다. 네. 예. 긴장감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11일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후보 등록, 그 대선 후보 등록일 전에 단일화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정상적으로는 아마 한덕수 대행도 고민을 할 겁니다. 여기서 포기를 할 것인지 혹은 한번 25일까지 후보 투표 용지 작성일이 25일이거든요. 그때까지 한 번 더 노력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치밀하게 지금 회의를 계속 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 자체는 사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이제 윤석열 정권의 2인자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그 4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매번 간만 보시고 그러니 저희들 민주당이 얘기했었잖아요. 정말 선수로 뛰고 싶으면 빨리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예선전 거치고 중결선전 거치고 결승전 거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대행은 자격이 없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밟고 후보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유리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일화가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제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한덕수 후보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종착지로 가게 되면 시간이 계속 흐르게 되면 어떻게든 국민의힘 이름으로는 한 명의 후보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하는 건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고 12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네. 오늘이 7일이니까요. 한동훈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한동훈 후보가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것들 봤을 때는 당원 가입을 지금 이렇게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이제 다음 스텝을 이미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사례를 놓고 보면 사실 이렇게 경선에서 진 후보가 선대위원장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이고 대선이 원체 짧게 치러지는 조기 대선
국면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고 계신 거지 뭐 경선을 치르고 나서 이 선대위원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없었고 예.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또 두 분의 포지션이 김문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포지션이 매우 달랐잖아요. 예. 이번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흥행이 있었던 거고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뭐 화학적 결합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유기적 결합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 네.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본인이 다음 스텝을 정하실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요. 지금 당대표 이제 선거운동 들어간 겁니다. 예, 당원 가입한 거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당대표 본인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 때문에 대구 경북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다가 배신자라고 하는 이유거든요. 본인이 후보로 낙선했으면 선대위원장이 아니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운동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네. 당연한 겁니다. 아. 그런데 본인은 잠시만요. 그런데 본인은 선거에 졌다고 그리고 선대위원장 제의를 받지 않았다고 불참하고 그런 자세 자체가 배신자로 낙인하는 것이고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은 소통형이었잖아요. 본인 때문에 그러니까 자체 발광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덕을 봐서 비대위원장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했으면 이번에 사실은 후보로 나올 자격이 없죠. 아이 그건 한 당의 후보를 너무 짧게 폄하하시는 거고요. 폄하가 네. 인간적으로. 아이 그건 너무 폄하하시는 거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한 당원이고 또 많은 높은 포지션을 하신 분으로서 선거를 돕지 않을 거라는 예측은 그거는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알 수 없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선거를 도울 거고 본인이 열심히 이 국민의힘이 성공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 길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뭐 민주당에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만들어서 이 후보가 더 이상 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네. 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알겠습니다. 돼서 네. 여기까지만 하고.